자, 14-2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수업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굳이 안 만들어 왔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별표는 안 찍었습니다. 보시면 엄청 쉽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견디고 올라온 분들은 그럭저럭 쉽게, 그 다음에 적당히 응용까지 오늘 해보고 쉬는 시간 바로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예상 소리 지르는 시간 16시 50분이죠? 제가 정시 종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형식을 슬쩍 구경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 코드, 템플릿 형식 같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짝 진행했잖아요. 이 템플릿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 템플릿, 꺽쇠 열고 닫고 그런 일종의 태그를 여러분이 변수 선언, 함수 정의, 그 다음에 구조체 클래스 정의 위에다가 붙여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붙이면 그 변수 이름은 템플릿 변수 이름, 템플릿 함수 이름, 템플릿 구조체 이름 같은 느낌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들고 갈게요. 그래서 템플릿 구조체 이름, 템플릿 변수 이름 같은 느낌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명칭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조금 주의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검색을 때린다, 특히 영어로 검색을 때린다 라면 이제 템플릿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견본, 스페시멘인가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견본, 양식, 폼, 그런 거랑 의미가 다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템플릿은 사실은 고동네 스타일대로 간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 정의에다가 템플릿 태그를 붙인다. 그럼 그 함수 정의 덩어리는 함수 새로운 버전을 그때그때 인스턴스화하기 위한 함수 템플릿이 됩니다. 우리는 템플릿 함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검색을 할 때는 펑션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 수업에서 봤던 걔가 이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템플릿, 그 다음에 베리어블 템플릿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인트 버전 변수를 만들기 위한 더블 버전 변수를 필요에 따라 정의하기 위한 그에 대한 견본, 양식, 어떻게 만들 거냐, 제조법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땐 그렇게 검색하시고, 다만 우린 동양 사람이잖아요. 서양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 코드 그런 식으로 불렀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오토 덕치라는 함수 덩어리 만들 수 있었어요. 오토를 붙인 오토 x는 3 세미콜론. 여러분이 데이터 이름 선언할 때 오토를 쓸 수 있었어요. 코드 이름도 됐어요. 근데 아쉽지만 오토 클래스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복잡할 것 같이 느껴지긴 한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템플릿 형식을 직접 내가 정의하고 싶다, 템플릿 태그를 붙인 구조체 정의를 적고 싶다, 그때는 아쉽게 오토는 직접적으로 붙일 수는 없고 템플릿 어쩌고 저쩌고 첫 줄에 적은 다음에 정식으로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이제 쓰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적는 시점 측면이라든가 컨텍스트, 문맥적인 측면이라든가 자유도가 갑자기 한 차원 높게 증가하게 됩니다. 정말 이거저거 다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std 펑션, std 바인드 같은 거 써본 적 있잖아요. 걔 도대체 정의 내용물이 무슨 형태일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걔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갔거든요, 사실. 걔네들도 다 요 템플릿 형식 또는 템플릿 함수로서 그때그때 인스턴스화가 돼가지고 딱 우리가 쓰기 적절한 형태로, 형태 버전 그때그때 만들어가면서 C++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당연히 거기까지 다 만드는 건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ny of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인 거 위주로만 이 템플릿 형식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가 인트도 고를 수 있고 더블도 고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인트는 안 돼.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는 형식뿐만 아니라 인트 값이라든가 아니면 코드 시작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x 값은 음수면 안 돼. 양수만 지정해 줘야 돼. 얘가 사실 배열 길이에 해당하는 템플릿 인수거든 하면서
규칙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템플릿 꺽쇠 안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제한을 걸거나 필요한 경우 요 멤버 함수는 x값이 음수일 때는 제공하면 안 돼. x값이 양수일 때만 요 템플릿 멤버 함수에 대한 버전을 만들어줘야 돼와 같은 식으로 선택적으로 저 사람한테 코드 덩어리를 제공할 거냐 말 거냐, 저 사람이 꺽쇠 안에다가 무슨 형식 또는 템플릿 인수 값을 뭘로 지정했냐에 따라 그때그때 선택 가능하도록, 선택되도록 여러분이 규칙을 정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컨셉트라는, 근데 보통 컨셉이라고 하죠. 컨셉트가 아니라 아무튼 우리 그냥 컨셉이라고 할게요. 요 컨셉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돼요. 자, 마지막 시간인 만큼 생방송으로 가보려 해요. 제가 이거 예시를 준비하다가 보나마나 그 예시하면은 우리 마지막 최종 변론 시간이 막 20분 남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눈을 보면서 이거 그만해야겠구나 생각 들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4-2 예시를 올려주시고 미리 여러분이 쓸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사용법을 나열을 해뒀어요. 잠시 구경해보고 약간 시간을 들여서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정리 슬라이드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라면 쿨하게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코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쓸 수 있는 그 덩어리가 또 있어요. 접으시고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역시나 돋보기님을 또 모셔올게요.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템플릿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잘 보면 몇 자리예요? 3.142로 9265, 3589, 793까지 적혀 있는데 요거 마우스 갖다 대면 사실 이 값은 지금 딱 여기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요 뒤에다가 막 1234, 1234 같은 식으로 붙여도 툴팁 보면 저기까지는 얘 그 정밀도, 해상도가 지원을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적는 한계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들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자, 파이는 t 형식이에요. 근데 t가 무슨 형식이냐를 나중에 고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자리에는 t에 대한 생성자고 출식을 적어놓은 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저 밑에다가 지금 이 파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한 적절한 여러분이 연습장으로 쓰기 위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템플릿이에요. 자, 복습이에요. 자, 여긴 지금 이렇게 pi만 적어두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지금 pi int라든가 지금 여기 int 떡칠이 돼 있죠. 여기도 int 인수 형식 int 적혀 있고 리턴 형식 int 적혀 있습니다. 요걸 토대로 이렇게 pi까지만 적어 놓으면 pi int 버전으로 골라주기를 난 희망을 했어요. 자, pi int 버전 하면 얘 얼마 들어가야 돼요?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겠죠? 저 소스 좀 밑에 다 잘라낸 파이는 3이라고 나와버립니다. 이거 플롯 버전으로 한다? 그러면 저거보단 좀 짧은 숫자가 담기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슬프지만 여기서 그냥 파이를 하면 얘 지금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은 결국 int 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는 여기 계산한 결과값을 int 자리에다 담을 거예요. 지금 이름은 안 정했는데 뭐 정하면 arg 하면 arg 오브젝트를 이 파이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줄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아니 이거 결국 계산하면 int 나와야 되는데 이 꺽쇠하고 int 대신 적어주면 안 되냐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전에 그림 봤잖아요. 그 함수 출식에 적혀있는 수식을 가지고 함수 정의에 있는 오토가 디덕션을 받는 건 가능했죠. 왜냐? 저기 있는 값을 1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죠? 거기에 3 들어있으면 LHS 자리에 3 담고 스타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에 저기 적혀있는 저 값을 담을 예정이니까 저 값을 받기 위한 형식은 int가 맞겠구나라고 디덕션을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반대요. 얘가 int 자리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얘 형식, 들어가기 위한 뭘 넣을 거냐에 해당하는 수식을 int 형식 수식으로 만드는 게 낫겠구나 라고 여기다가 꺽쇠 int를 해주는 건 역방향이에요. 지금 아까라면. 그래서 안 해줍니다. 꺼지라고 해요. 여러분이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더블도 됩니다. 그러면 더블 값에 대한 int 값을 담게 되겠죠? 결국 소수점 버리게 될 거예요. 자, 여기도 비슷해요. 자, 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은 결국 int 형식 값이 돼서 리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가 오토일 때, 리턴 형식이 오토일 때는 여기에 int 형식 수식이 적혀 있다면 그 수식의 형식을 토대로 오토를 int로 디덕션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리턴 형식이 int니까 요 리턴문에 적어놓은 요 수식도 int 형식 수식이 나와야겠구나라고 요 방향으로 디덕션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라고 해요. 여기도 역시나 여러분이 직접 요 시점에 pi가 int인지 더블인지 정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까지 쓸 데가 없어요. 아직 현대 최신 C++에서는 여러분이 데이터 템플릿을 굳이 정리해놓고 쓸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얘는 잊으세요. 제가 뭐 별표 쳐놨을 수도 쳐놨네요. 사려 깊은 놈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거 왜 디덕션 안 되는지 적당히 고개 끄덕거릴 수 있죠. 여러분도 이런 거 안 시켜주겠죠? 역방향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정방향, 역방향 다 보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보고 잊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구조체 템플릿, 구조체 정의하는 방법, 제조법을 어떻게 정리해요? 여기도 비슷하게 템플릿 적고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형식을 몇 개나 정해야 되냐를 적습니다. 지금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조체 정의를 적으면서 여기서 내가 새로 도입한 저 사람이 정하게 될 형식에 대한 형식 이름을 그때그때 섞어가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t 자리에 int를 놓고 int 버전 s 형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더블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죠? 자, 저 사람이 t를 int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 int 형식 오브젝트 하나가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t 형식을 다루기 위한 덧셈 멤버 함수 하나가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non static이기 때문에 this가 껴있긴 하지만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물론 static 멤버 변수나 static 멤버 함수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이름 집어넣으면 걔네들은 다 t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을 수는 있죠. static t는 뭐 static obj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쓰시려면 사용하는 타이밍에 이 t가 정확히 뭐냐를 특정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요 VS 코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t 자리에 뭐 넣고 싶냐 라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거를 지정 안 한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대면 obj는 t 형식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add도 t 형식이에요. t, lhs, t, rhs 등등 t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옆에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 s라는 이름에 대한 템플릿 아규먼트, 템플릿 인수 t 자리에 내가 int를 넣고 한번 보고 싶다. int 지정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이제 요즘은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방금 누른 거 최근 항목 해서 골라주시면 자, t에 int를 넣었을 때를 상정하고 툴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obj는 이제 int 형식 멤버 변수가 되고요. add는 int 2개 받아서 int return하는 non-static 멤버 함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auto 같은 걸 쓰실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그러면 얘는 t가 지금 int라고 상정하면 덧셈하면 int 나와야 되니까 얘를 토대로 디덕션을 해서 add return 형식은 int다라고 그러니까 템플릿 일반적인 템플릿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토 부분이랑 섞어가지고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이 모든 t를 다 오토로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 할 만하겠죠?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생방송이니까. 자, 살짝 얘기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새로운 구조체 정의를 한번 적어봅시다. 뭘 적고 싶냐면 array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근데 걔는 템플릿 붙여갖고 한번 템플릿 형식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템플릿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라 함은 무슨 형식 몇 칸짜리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 적고 뭐 LMT 정도 할게요. 엘리먼트 타입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는 뭐 int length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형식을 고를 수도 있고 int 값을 하나 고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struct array 하고 그 다음에 LMT 형식 배열 ARR 대괄하고 length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맨날 .arr 하고 대괄을 해야 되니까 뭐 오퍼레이터 하나 추가해 주죠. 뭐 lm 이거 될까? 나 해본 적 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류가 안 나는데 아마 오류가 날 것 같거든요. 자, 저만 한번 이거 테스트 해 볼게요. 이거 LMT 자리에 int 넣고 length 자리에 3 넣으면 저런 캐스팅 연산자가 될까? 아쉽게 안 되네요. 그러면 LMT에 앰퍼샌드 넣고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대요. 그만둡시다. 이상한 짓 하지 맙시다. 근데 될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봐요. 이거 호출하면 나한테 레퍼런스를 줘야 되고 그 레퍼런스가 타입 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오퍼레이터의 빨간 줄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대요. 그치.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레퍼런스 해야겠네요. 됐다. 되네? 이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치환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요. 생방송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이건 또 안 돼. 문법상 지원은 안 하지만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은 하네요.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레이 형식 오브젝트 하나 놔두고 거기다 대괄호 그냥 찍으면 이 캐스팅 연산자 돼갖고 여기 바로 대괄호 찍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얘를 이제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예쁘게 배열이라는 개념을 창시를 했어요. 배열은 무슨 형식 몇 칸 담을 거냐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이드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거는 매번 동일한 이름으로 하고 매번 썼다 주었다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array라는 형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MT는 int 형식을 담을 거고 length는 3을 담겠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int 3칸짜리 배열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인스턴스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int 3칸짜리 배열 형식 obj1, obj2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obj1은 obj2 하면 얘는 되네요.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괄호하고 0번째 자리에 있는 걸 대괄호하고 1번째 자리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표현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지금 저는 그냥 바로 캐스팅을 해버렸으니까 진짜 배열처럼 대괄호 -1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다라면 여러분이 직접 여기서 오퍼레이터 대괄호 해가지고
인덱스 값이 적절하냐 아니냐 검사해서 뭐 그때처럼 퍼센트 는을 해주거나 3 인티저스처럼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둘 다 인트 3칸짜리 배열 형식 있고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것도 현재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 인트 3칸짜리가 아니라 인트 5칸짜리, 더블 5칸짜리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배열 놔두고 왜 배열을 또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얘 대괄호 연산자에 범위 체크를 하는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배열처럼 쓸 수 있는 애지만 아무튼 오브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구조체랑 배열의 차이점 할 때 살짝 나왔던 그 내용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이 태그 붙이고 여기서 나중에 정할 거 목록 한 다음에 그 이름들을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제 해봤던 거 있잖아요. 함수 정의해봤죠? 클론이니, add const니 막 이런 거 해봤잖아요. 오토 해가면서. 그때 했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형식을 정의할 때도 심지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 오토는 디덕션이 가능했죠, 여러분. 괜찮아요? 그때는 디덕션을 하는 게 가능했었죠.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3을 넣었다. 그러면 LHS의 형식을 오토가 적혀 있었지만 인트로 디덕션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이 형식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T 형식은 인트다라고 디덕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위해 조금 더 간단한 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템플릿 클래스 D. 자, 이 클래스는 그냥 붙인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이게 구조체 스트럭처 적으면 오류 납니다. 그냥 기호처럼 그냥 클래스는 그냥 무조건 적는다 생각해 주세요. 뭐 할까요? 뭐 넘버 형식 합시다. 숫자값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T에서 OBJ에서 하나를 담을 수 있어요. 데이터로 합시다. 데이터 하나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넘버 생성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T 형식 BJ 하나를 받아요. 뭐 컨스트 레퍼런스 맞읍시다. 가지고 컨스트 T 레퍼런스 OBJ 하면 데이터를 OBJ로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겠죠. 지금 T 형식이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없어요. 특별히. 자, 이런 넘버 형식이 있다 칩시다. 생성자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넘버, 여기도 역시나 이거 테스트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그래서 넘버 n은 3 세미콜론. 하면 그 다음에 넘버에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하면 t는 인트구나 라고 디덕션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템플릿 코드다. 함수 템플릿이었다. 그러면 호출식에 적혀있는 수식을 가지고 디덕션을 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형식이다. 타입네임이에요. 지금 넘버는, 대문자 넘버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컨텍스트상 연관되어 있는 수식 하면 딱 여기죠. 선언의 생성자 호출식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3 들어있어요.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 중괄호 3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그 중괄호 3은 넘버 중괄호 3한 거랑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얘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 된 거죠. 지금 중괄호 쓰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반 생성자를 정상적으로 컴파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3을 const int reference로 받아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겠구나. 따라서 t는 int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디덕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2017년도부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걸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구석은 요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형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래스 템플릿, 그러니까 템플릿 형식을 여러분이 직접 정의를 한다는 건 진짜 이건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
여러분이 나중에 3,000줄, 5,000줄 짜야 되는 상황에서 미리 나중에 써먹을 100줄을 엄청 예쁘게 짜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린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템플릿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할 때 얘는 조금 더 예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벡터를 한번 볼게요. 벡터는 std 콜론 벡터 하면 넘버스는 이런 식으로 해둘 수 있죠. 자, 벡터는 숫자들 담는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들을 처음에 뭐뭐뭐 담을 거냐를 정하기 위한 정해줄 수 있는 생성자 정의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게 호출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호출하면서 이 벡터 형식은 인트 값들을 담는 형식으로 디덕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 357 대신에 3.0, 5.0, 7.0 하면 얘 지금 당연히 더블 버전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예요. 수식을 저렇게 적어놨으니까요. 이거 지금 수식에서 형식 끌어오는 거고 정방향이죠? 데이터 흐름 방향 그대로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요즘 C++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양상 또한 내가 저 값을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제 형식 맞춰서 해줘야죠. 벡터 안에 꺽쇠해서 우리가 정한 형식 int 더블 다 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붙여놓으면 걔는 더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돼요, 여러분. std 콜론 벡터 other는 numbers.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정상적으로 짜뒀다면. 이러면 지금 넘버스를 그대로 복사해 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무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거예요. 복사 생성자 형식은 당연히 벡터 어쩌고 저쩌고인데 오른쪽 거 보면 더블 버전 벡터가 지금 인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직 인수 안 정했어요. 인트인지 더블인지 안 정했지만 얘의 형식을 놓고 또는 이 수식의 형식을 놓고 얘는 나도 그럼 더블 버전으로 받아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디덕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other 역시나 더블 버전이 됩니다. 수식을 저렇게 적어놨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비슷해요. 문맥에 따라서 저 other 꺽쇠자 그러니까 벡터 무슨 형식으로 할지를 모르는 상황 닫는 세미콜론 만나기 전까지 그런 적절한 수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얘는 오토랑 똑같죠?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정해줘야 됩니다. 왜냐? 여기서 정의할 거거든요. 지금 몇 바이트인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동으로 형식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오토랑 일반적인 템플릿 형식의 차이점이었죠? 템플릿 개념에 정해주면 됩니다. 위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넘버라고 지금 해놨죠? 넘버 x 하고 세미콜론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디덕션을 해올 소스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 오브젝트 받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트라 등등으로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돼요. 인트가 안 된다고? 얘 기본 생성자가 없어서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해주겠죠. 아무튼 형식 관련한 문제는 지금 만나게 될 겁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만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t를 아무것도 안 적는다 칩시다. 그러면 여전히 동일하게 int 형식이에요. 우리가 int 형식 수식을 적었으니까요.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int number 하고 int ref를 했다 칩시다. 미안해요. ref는 number예요. number에는 3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ref를 적었다 칩시다. 이런 라이브 흔치 않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이거 해줘 하면 해드립니다. 시간만 잘 알려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디덕션 될까요? ref의 형식은 int value reference 형식이에요. 그러면 t의 형식은 뭐가 될까요? 정답은 int 형식이에요. 일단 ref value reference 넣었지만 여러분이 여기다 그냥 대놓고 t를 적은 이상 얘는 int reference 형식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그냥 int 형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앰퍼샌드를 미리 적어놨다면 그럼 이제 int reference 형식이 들어왔어요. 인수로. 근데 나는 t reference 형식 인수로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 들어와 오도록 만들려면 t는 뭐가 돼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면
인트 형식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야말로 진짜 인트로 간주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얘는 컴파일이 안 되는 거죠. 이제 3은 그냥 인트 형식이에요. 그리고 r밸류 수식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버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하나 더 적어두면 이게 성공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그때 오토 앰퍼샌드 했던 것처럼 이때는 잠깐만 이게 안 된다고? 아 넘버지 ref 안 되네. 오토랑 또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골치 아픈 얘기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는 제 기억이 맞다면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개 만들어 두면 되니까요. 이동 생성자 돼버린 거잖아요. 방금 전에 거.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저 int 대신에 int 레퍼런스 형식을 지금 집어넣고 싶다. 그 여러분이 염원이다라면 그때는 일단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 이렇게 직접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넘버 얘는 이런 식으로 적은 셈이 됩니다. 그죠? 얼마든지 잘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봐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건 해주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2개 다 똑같이 적은 거예요. 동일한 형식 이름 적은 거예요. 요 방향은 못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네, 오른쪽 걸 왼쪽에 담는 거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오른쪽에 적은 거랑 동일한 형식 돼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오토를 적거나 또는 귀찮으니까 이걸 생략하거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예 없는 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통 요 는까지 지워버리는 게 여기 봐요. 얼마나 복잡해 보이고 부모님이 보시면 아 대단한 거 하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인트값 하나 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대충 복습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템플릿 형식이다 하더라도 디덕션 받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가냐? 걔랑 연관 있는 수식을 넣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넣어주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선언의 이니셜라이저예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템플릿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추가로 막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템플릿 뭐 특수화니 뭐니 막 그런 거 검색하면 막 튀어나오는데 그쪽은 그냥 못 들은 셈 치자고요. 일단 요거 정도 납득한 다음에 여러분 더 궁금하면 오픈톡방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int 더블 정도만 갖고 노는 식으로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템플릿 관련해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까는 다음 세트에서 중요하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요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 제 14일 동안 고생했잖아요. 제 2시간 동안 폭주하는 거 이 정도만 봐주세요. 이따 2시간은 당신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아무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컨셉이란 얘기를 컨셉이 무슨 뜻이에요? 컨셉충 하면 뭐 한다는 애입니까? 이제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다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컨셉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자신만의 어떤 잣대, 줏대라든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컨셉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코드나 어떤 형식에 대해서 그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정한 조건을 만족하냐 하지 않냐를 true, false로 뱉어내기 위한 방식을 여러분이 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컨셉에 맞아, 이건 아니야, 마치 인싸와 아싸를 구분하듯이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점을 참고해서
약간 템플릿 친구가 튀어나오고 컨셉 키워드가 나오긴 하지만 이 아래 내용 정도는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다 좋아. 아주 그냥 매우 옵티미스틱한 컨셉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다 가능. 이 티에 뭐가 들어오든 다 가능이라는 컨셉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any라는 컨셉은 늘 true인 컨셉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컨셉을 새로운 컨셉을 정의할 때는 걔는 일단 템플릿 요걸 붙여야 됩니다. 현재 버전상으로는 그래요. 나중엔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any라는 컨셉은 그러니까 t가 int든 double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얘는 쓸 거면 test2죠. 귀찮으니까 새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맨 땅에서 그냥 any 하고 int 하면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꺽쇠쯤에 마우스 갖다 대면 계산해 주겠지? 아이씨. 리절트는 네, const 불 리절트는 true. 이런 식으로 저 any라는 컨셉 이름은 실제로 꺽쇠 열고 닫고 해서 형식 하나 밀어 넣어주면 마치 불 형식 수식인 것처럼 여러분이 써먹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면 이것도 우리 수업에서 결국 시간 관계상 스킵한 거긴 한데 얘는 상수 수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이상 t가 int든 더블이든 그건 무조건 true 나오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t에 int, any에다가 꺽쇠하고 int 집어넣은 거 얘는 항상 맞는 게 맞으니까 얘는 상수 수식 true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esult는 어쩌고 저쩌고 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true가 담겨있게 됩니다. result 오브젝트에는. 오케이. 그러면 never라는 컨셉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원한다면. 얘는 t에 뭐가 들어오든 false가 튀어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마치 진짜 불 형식 수식 적는 것처럼 이 컨셉을 정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any라는 컨셉이 true라면 나는 무조건 그 반대야 라고 느낌표 적는 게 가능해요. 근데 any는 무조건 true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never는 false라고 적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never하고 꺽쇠하고 int 하면 나한테 false를 줍니다. 난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는 셈이 돼요. 이 두 가지는 납득되죠? 여러분 저 는 뒤에다 의미 관점에서 부울 수식을 적는 거라 보면 돼요. 부울 형식 수식. 조건식을 적는 거라 보면 돼요. 다만 상수 수식을 적어야 된다는 아주 미묘하고 빡센 단점이 있긴 한데 그것만 제외하면 그럭저럭 볼만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컨셉은 저 형식이 내 마음에 드냐 뿐만 아니라 어떤 숫자가 내 마음에 드냐 아니냐도 컨셉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과연 자주 쓸 수 있나? 요거 그냥 if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냥 한번 호출해서 결과값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펑코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엔간하면 쓰일 것 같진 않아요. 굳이 컨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얘네 둘은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죠? 지금 5보다 크냐? 네가 정한 숫자가 5보다 크면 내 마음에 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그런 컨셉을 잡고 싶다. 그런 컨셉충이 되고 싶다라면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밑에 것도 비슷해요. 개 호출하면 5가 나오면 되냐? 얘는 심지어 잘 동작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굳이 이걸 배우는 이유에 해당하는 좀 더 본격적으로 컨셉을 잡을 수 있어요. 뭐라 그러나요? 요즘은 그런 과몰이 오지는 친구들을 보통 요즘 뭐라고 불러요? 급발진.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간에 자, 이제 컨셉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 t라는 형식 지금 살짝 읽어볼게요. 자, addable이라는 컨셉. 어떤 애가 addable 하냐 아니냐. 난 addable 한 게 마음에 든 거예요. 덧셈이 가능한 게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컨셉을 만족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requires 수식이랍시고 적습니다. 보면 자, T 형식 LHS, T 형식 RHS 오브젝트가 존재한다 가정했을 때 또는 T 형식 수식 LHS
T 형식 수식 RHS를 적을 수 있다 가정했을 때 이 수식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dd업을 꺽쇠에 int 하면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실제로 해보면 되겠죠? 자, add업을 int 하면 요거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const bool 해갖고 result 는 하면 컴파일러가 그때 계산해서 리절트에 얼마 담을 건지 툴팁으로 알려줄 겁니다. 이게 제일 보기 쉬울 것 같아요. 막 cout 출력하고 하면 귀찮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컴파일하는 시점에 add업을 int는 true냐 false냐가 다 결정된 상태로 내용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수 true 또는 상수 false가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념상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컨셉이니까요. 그래서 자 int는 add업을 해요. int 별은 이 우리 중간고사 문제에도 등장했었죠. int 별 더하기 int 별 위치값과 위치값을 더하는 건 바로 즉시 빨간 줄이죠. 따라서 얘는 false를 담아줍니다. 이 수식을 유효하게 적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의해 놓은 add업이라는 컨셉상 저거 빨간 줄 그어주면 안 되는데 그어질 거기 때문에 int 별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add업을 컨셉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볼 수 있어요. 벡터 되냐? int 버전 벡터 되니? 물어볼 수 있어요. ht 콜론 그러면 안 된대요. 벡터가 그 정도로 친절하진 않습니다. 리스트는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별 LHS도 돼야 된다. 다음에 LHS는 호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3 넣고 3 넣고 호출도 가능해야 된다.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다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그 모든 수식을 다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애들만 이거 딱 시험 문제로 내기 딱 좋잖아요. 지금 실기시험이다 칩시다. 빨간 줄을 안 내면 100점이에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퀴즈를 푸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 형식은 뭐가 있을까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add업을 네 값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requires 수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요. 이 requires 수식은 계산하면 true 또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러네. 이거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사용하는 부분 살짝만 구경해 볼게요. 자, 처음으로 저 컨셉을 써먹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템플릿 보통은 클래스 T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 아무 형식이나 다 된다라고 할 거면 클래스 T를 적으면 돼요. 근데 이 T에 들어오는 네가 고르는 형식은 반드시 add업을 한 형식이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다? 클래스 대신에 컨셉명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T는 그러니까 걔가 꺽쇠를 하든 디덕션을 하든 걔는 덧셈이 되는 형식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하게. 그리고 안에서는 지금 특별히 문제 일으킬 만한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밑에서 요 S4 addable이라는 형식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어요. int는 되죠. 아까 봤듯이. 얘는 지금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되게 친절하게 우리 C++잖아요. 매우 친절하게 알려줘요. 템플릿 제약 조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컨셉에 맞지 않는 거예요. int 별은 인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이 꺽쇠 안에. 성립하지 않고 즉시 빨간 줄을 끄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저 형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int는 되고 더블은 되고 int 별은 안 되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그렇다면 addable 컨셉을 걸어주면 됩니다. t에다가. 그래서 int 별에 대한 형식과 관련한 제약 조건이 실패했습니다.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원자성 제약 조건이 false로 평가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잊어주시면 되죠. 첫 줄만 읽도록 합시다. 아무튼 add업을 줬다 넣으면 실제로 false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빨간 줄 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밑에는 얘의 짭에 해당하는
친구를 복붙해서 고쳐서 해봤어요. 뺄셈 가능한 친구. 그래서 LHS 빼기 RHS가 가능하면 됩니다. 얘는 또 인트별이 되겠죠, 이러면? 그죠? 그리고 그 두 컨셉을 다 만족해야 add and subtract 터블을 만족한다라고 여러분이 컨셉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컨셉을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에 대해서 add and subtract 터블이라는 컨셉은 그 동일한 형식 t에 대한 addable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btract 터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이 다 돼야 된다 라고 재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신규 컨셉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2세대가 되는 거죠, 이러면. 그런 느낌으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불수식처럼 보이죠, 다들 예쁘게. 좋아요. 요즘 C++ 프로그래머들 이러고 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좀 복잡한 걸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번에 형식을 2개 봤습니다. Result of addition is int라는 매우 집요한 컨셉 중을 하나를 들여볼게요. 자, Result of addition is int는 덧셈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덧셈 식의 형식이 int 형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requires 수식을 지금 적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컨셉을 할 때 형식 2개에 대해서 한 번에 컨셉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S랑 LHS 형식 수식, RHS 형식 수식이 존재할 때 이 두 형식을 좌항, 우항에 놓고 덧셈을 하면 이 수식의 형식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적은 셈이 돼요. 자, std 콜론 들어왔잖아요. 우리 지금 꼭대기에 사실은 컨셉츠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요 GCC에서 빨간 줄 꺼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얘는 해놨을 거예요. same as 마우스 갖다 대면 same as라고 불러야 되나요? 마우스 갖다 대면 되게 막 좀 열쇠 같은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둥글둥글한 거 2개가 뭉쳐있는 얘가 컨셉 아이콘입니다. 실제로 지금 컨셉 붙어 있죠? 두 형식이 동일하냐? 같은 느낌의 라이브러리 컨셉.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컨셉을 우리가 활용한 셈이 됩니다. 저기는 same as 말고도 뭐 복사 생성이 가능하냐, 아니면 얘가 일반적인 C에서도 쓸 수 있을 만한 호환되는 형식이냐, 국선 파괴자가 존재하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또는 자, 요 형식, 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요 수식의 형식이 int 형식이랑 동일하냐, 또는 int 형식을 상위 형식으로 두고 있는 형식이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베이스 형식을 상위 형식으로 두고 있는 애냐. 그럼 derived 나오면 통과죠. 베이스 나오면 애매하긴 하지만 통과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요 수식을 적을 수 있냐 없냐 뿐만 아니라 걔의 형식, 수식의 형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C++에서 오토도 수식 갖고 인트로 바꾸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수식의 형식을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sult of Addition is int라는 컨셉을 복잡하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자, 이번엔 사용 방법 2번째예요. 여러분이 코드 템플릿에 대해서, 템플릿 코드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일단 걔는 템플릿 위에다 붙여놓은 친구여야 되고요. 오토는 아쉽지만 아직 안 됩니다. 조금 슬프지만. 그 다음에 요 함수 정의 첫 줄에, 물론 요런데 오토는 요거 디듀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 함수 정의 뒤에다가 requires 구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수식은 아닙니다. 수식이 갈 수 있을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똑같지만 요 뒤에다가 requires라고 적고 여기다가 불 형식 수식을 하나 적을 수 있다고 치시면 되긴 하지만 깔맞춤을 위해 컨셉명을 적고 꺽쇠를 적당히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엔터를 쳐볼게요, 저는. 자, 얘는 이런 느낌입니다, 첫 줄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constrained add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LHS 형식이 곧 LHST가 될 거고요. RHS의 형식이 곧 RHS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나중에 LHS 더하기 RHS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int 형식 값이 나오냐 아니냐를 이 컨셉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LHST가 int고, 이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직접 해볼까요? 다시 밑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긴 한데 얘 int 놓고 int 넣으면 짠. 그러면 두 개가 다 int일 때는 이건 결과적으로 true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LHS int고 RHS int고 최종적으로 얘는 int를 나한테 주는 애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 저 컨셉을 지킬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저 컨셉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저 버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스턴스화 해줘요. 근데 여기서 한쪽이 더블이다. 그럼 약속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쳐주면 안 되네. 아니, 해주네. 슬퍼요. 여기서는 오류를 내주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밑에 사용하는 코드에서 오류 내주니까 방금 건 잊어주세요. 편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적혀있는 상태에서 저 이름을 쓰면 이런 느낌으로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있어요. 자, requires 절이 붙어 있었잖아요. 걔를 붙여두면 저 컨셉을 만족할 때만 이 함수 템플릿을 인스턴스화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인스턴스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t 두 개 들어간 버전은 저 위에 적혀있던 저거의 int 버전을 호출한 셈이 돼요. 얘를. 근데 요거 3이랑 5.0 들어가면은 얘는 LHS는 int고 RHS 타입은 더블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컨셉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requires 절에 붙어있는 요 컨셉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컴파일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없는 셈치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예 없는 셈 쳐요. 안 보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 아래 걸 컴파일 할 때는 지금 아예 진짜 없앴으니까 둘 다 옳은데 이게 존재한다면 얘는 지금 유효한 거잖아요. 요 밑에 있는 int랑 더블이랑 받는 버전은 요걸 안 적어놨기 때문에 오류를 띄울 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뜨나 볼까요? 그죠?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버로드 돼 있는 버전이 0개, 적절한 게 0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까짓 거 별거 없죠? 여전히 밑에 건 제대로 실행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동일하게 가는데 const를 붙여서 const value reference, const reference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requires 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이름에 대한 함수 템플릿을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은 그냥 맨 땅에 일반 함수로 하고 있어요. 이게 멤버 함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하기 연산자에 얼마든지 requires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둘 다 허용이 돼요. 그리고 위에 거는 두 개 중에 const가 안 붙은 버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오버로드 두 개 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돼요, 얘는. 그래서 두 개의 인스턴스화된 버전을 후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준 거예요. 이거 괄호 열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두 개를 보여줍니다. const reference 버전 밑에 거, 그 다음에 rvalue reference 버전 위에 거. 근데 3이랑 5는 자, 이거 강조했죠? 수식 3은 절대 const 붙지 않아요.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st 안 붙은 걸 고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위에 걸 골라주는 겁니다.
아래 거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플러스 2개 오버로드거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거든요. 아래 거는 여전히 이렇게 적혀있긴 하지만 얘는 위에 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위에 거를 골라줄 수가 없어요. 왜냐? 위에 거는 요거를 컴파일하는 시점에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위에 거는 컨셉을 만족하지 않아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거 한 가지 버전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컨스트가 붙어 있음에도 얘는 밑에 걸 고르게 됩니다. 자, 요게 최신 제한 방법이에요. 우리 막 프라이빗이니 막 퍼블릭이니 그런 거 나왔잖아요. 걔는 사실은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프라이빗으로 안 보이게 해놨다라고 해서 그걸 오버로드 그 위졸브 할 때 걔를 안 골라주는 게 아닙니다. 위졸브 할 때 하필이면 내가 고른 그 멤버 함수 버전이 프라이빗이에요. 나는 그럼 위졸브 결과 액세스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심각한 예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세이브 원고 중에 하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기말고사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면 마음 아플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어떤 친구 또는 어떤 형식을 나한테 들고 온 친구한테만 서비스를 다르게 해주고 싶다. 그런 걸 원할 때는 요 컨셉이라는 친구를 써서 어떤 함수 정의, 멤버 함수 정의라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constraint를, requires 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붙여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한 다음에 일단 느낌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친구는 이제 아래 거를 절대 의미 관점에서도 못 고르게 되는 거죠. 이 느낌표가 쳐지긴 하는데 얘는 아직은 현재 버전에서는 여러분이 괄호를 쳐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새로운 컨셉, 느낌표에 해당하는 컨셉을 잡아주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형식 수식, 만약에 오류난다, 괄호 치면 먹을 수 있도록 현재 표준이 이렇게 정도로 잡혀 있어요. 다다음 표준쯤 가면 다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사용 방법이었어요. 지금 우리 50분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자, 궁금한 거. 지금 정도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얼마든지 컨셉 중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막 댓글 타입 막 뒤에 화살표 붙이고 그런 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걔는 템플릿만 써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집 4분 남았으니까 이제 메인은 비었거든요. 뭐 컨셉을 멤버 함수에 적용한 예시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템플릿, 인트, 뭐 어마운트 정도로 할게요. 스트럭트, 뭐 아이템. 자, 아이템이에요. 근데 아이템이 하나짜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개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템, 뭐 데이터 해갖고 어마운트 개만큼 배열은 일단 잡아 놓을 거예요. 여기서 뭐 아이템 겟 하고 그냥 리턴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데이터 0번째에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별 데이터 하면 되겠죠. 아쉽게도 아직은 여기다가 requires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되네? 왜 되지? 안 될 거예요, 이거 아마. 자, 그래서 get 하면 무조건 맨 앞에 거를 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뒤에 걸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아이템에 아이템 넣으면 안 되지. 인트로 할게요. 그러면 인수로 받아야 되는 거죠, 걔는? get int idx 해서 return 데이터의 idx 번째 거. 뭐 같이 쓸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템이란 개념을 창시했어요. 어떤 애는 어마운트가 하나인 친구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애는 어마운트가 여러 개인 친구도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get하면 얘는 requires 해서 어마운트가 1일 때만, 얘는 requires 해서 어마운트가 1보다 큰 동안만 쓸 수 있게, 이렇게 간이 컨셉을 바로 불 나오는 수식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 일자리 일자리 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템 10개들이 포션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점 찍으면 얘는 get을 하면 이 버전을 쓸 수 있어요. 3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포션은 get하면 그냥 10개를 다 쥐어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내가 골라야 됩니다. 또는 3개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꺽쇠 안에 앉는 거를 뭐를 괄 안에다 넣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용 방식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오버로드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마운트가 1일 때는 get하면 별 데이터를 해요. 근데 IDX를 지정해줘도 무조건 별 데이터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IDX 신경도 안 쓰게. 그러면 얘는 sod.get3 하면 그냥 0번째 거 튀어나오는 거죠. 항상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요. 얘네 둘 다 requires 절을 지우잖아요. 그럼 이거 동일한 형식,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2번 한 셈이 돼요. 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의 오류가 떠요. 근데 어마운트가 1보다 클 때는 이 버전만 살아남아요. 어마운트가 1일 땐 이 버전만 살아남고, 어마운트가 음수거나 0이면 다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재정의 오류가 나지 않아요. 지금 컨셉에 따라서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쓰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까지 배운 사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진짜 템플릿 형식을 쓰는 방법을 조금 익혔다라면, 지금 보면 우리가 못 쓰는 게 지금 툴팁에 나오죠. 되게 기분 나쁘죠?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쓸 수 있게 바꾸긴 했는데, 그죠? 그렇긴 한데 얘는 지금 그냥 내비두면 .get하면 툴팁상으로는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얘 고르면 나가래요. 얘 고르면 그런 거 없는데 라고 나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있는 게 툴팁으로 보여주는 게 거짓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 얘는 이거대로 내비두어요. 이따 복붙을 해 갈게요. 자, 구조체 정의를 여러 버전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어거지로 쓰고 있는 거니까 방금 전 건 그러려니 합시다. 조금 전까지 봤던 것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그 템플릿 자체는 20세기 C++에도 있었어요. 98년도 버전에도 있었어요. 거기서 쓰던 거랑 이제 2020년도에 등장한 컨셉이라는 친구랑 조합을 하면 이제 툴팁까지도 저 친구가 사용할 수 있을 것만 툴팁으로 보여주고, 아닌 거는 아예 그냥 저 친구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식으로 제한을 걸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가능은 하다 정도까지만 구경하시고, 당연히 이런 마지막에 본 것까지 시험에 내진 않겠죠. 이 정도까지 구경을 할 수 있었다는 걸로 만족하고 우리 수업 마지막 세트를 정리하고 마지막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한숨이에요. 자, 이제 그냥 add to 함수 정의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만해요. 지금 창소부 듣는 시점에서도 할만합니다. 근데 새로운 형식을 창시한다, 새로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유리수 형식을 창시한다, 그건 이제 복잡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도 신경 써야 되죠. 코드도 신경 써야 되죠. 구조체 정의 안에 구조체 정의 또 적어야 될 수도 있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룩업이니 위졸브니 프라이빗 퍼블릭 같은 제한 얘기들, 그 다음에 슬쩍 지나갔던 포워딩 얘기도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t는 int일 수도 있어요. 가끔씩 이런 const reference가 t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드 해야 돼요, 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멤버 함수 포인터 같은 게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은 나십니까, 여러분? 그죠? 멤버 함수 포인터 변수로 우리가 선언을 해서 걷다 값을 담아갖고 점별 연산자에서 멤버 함수 주식 계산해 본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저 사람이 T 형식 일합식을 집어넣으면 난 그 서비스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털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미리 코드를 짜줘야 네가 아무 형식이나 골라도 돼라는 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저 형식을 나중에 사용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면 큰 문제 없어요. 우리 코드 짤 때 사용자가 1, 2, 3 입력하세요 할 때 한국말로 꺼져 하면 어떻게 동작할지 그런 거 1도 안 정한 상태로 우리 코드 실행했잖아요. 사용자를 믿을 수 있다. 심지어 그 사용자가 나 자신이다. 날 믿을 수 있냐는 둘째치고 그렇다면 큰 문제 없이 코드 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예시 만드는 것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자, 사용자 입력이 적절하냐 아니냐 검사하는 건 그나마 쉬워요. 데이터가 3이 들어있냐 아니냐, 데이터가 적절하냐 아니냐, 아니면 저 코드 실행해도 되는 거냐 아니냐, 이 정도까지는 검사하기 쉬워요. 근데 저 사람이 고를 형식이 적절하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컨셉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현재 최신 표준 N은 컨셉트라는 친구를 써서 여러분이 제한을 손쉽게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 더 셈 안 되면 즉시 빨간 줄 그어줘. 그러니까 닫는 꼭지에 걷다 바로 빨간 줄 그어줘. 이 형식은 노답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와 같은 식으로 컴파일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제한을 영어로는 constraint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우린 그냥 제한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템플릿 형식 인수가 t가 int면 만족하고 더블이면 만족하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또는 그 인수가 뭐냐에 따라서 컨셉을 만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정 코드를 인스턴시에이트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스턴시에이트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형식을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 방금 전에는 int 값을 뭘 집어넣냐에 따라 저 친구가 호출할 수 있는 멤버 함수의 개수, 형식, 오버로드 돼 있는 버전들을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졸브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버로드 플러스 2개, 플러스 1개 이렇게 아예 개수를 차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빗으로 사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안 보여도 그러니까 안 보여도 저 버전이 적합하냐 아니냐 검사할 때는 들어와요. 그리고 하필이면 가장 적합한 버전이 나한테는 안 보이는 프라이빗이다. 그럼 난 빨간 줄 그어지는 거예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다 퍼블릭으로 놔두든가 아니면 나한테 고르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와 같은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컨셉을 지정하면 나는 지금 int 쓸 거야. 또는 3보다 작은 숫자만 쓸 거야. 와 같은 식으로 미리 검사를 받아두면 내가 딱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들만 이름 목록에 쫙 튀어나오니까 저 사람이 못 쓸만한 걸 프라이빗으로 가려둔다든가 그런 뻘짓을 미리 안 해놔도 된다는 거죠. 컨셉만 잘 잡아두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d 컨셉, 그러니까 표준 컨셉들도 있어요. 그렇죠? 메인스트림 같은 느낌이죠. 유행하고 있는 컨셉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는데 아쉽지만 GCC에는 몇 개가 없는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엔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경하고 우리 윗부분에서 봤던 뭐 any라든가 never라든가 addable이라든가 그 뒤에 봤었던 이제 덧셈 결과가 int 형식이냐 정도까지만 여러분 구경할 수 있으면 이 컨셉이라는 친구를 조목조목 짤막하게 적용해서 우리 앞에 수업에서 다뤘던 예시 코드에다가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중간에 견제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코드 실행이라든가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의 코드 작성, 선택에 견제를 하는 느낌으로 제한 조건을 걸면서 놀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게 즉시 빨간 줄 그어지나 안 그어지나 true 나오나 false 나오나 같은 거 구경해 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무슨 수식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없냐 같은 건 논의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컨스트 같은 거 다룰 때라든가 등등. 그럴 때 간단하게 컨셉 이렇게 구성해서 형식 잘 잡아두고 트루펄스 나오나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식보단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 마지막 파트 내용을 알차게 복습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24분을 쉴게요. 24분을 쉬고 마지막 파트, 마지막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나 궁금해서 못 참겠다. 아까 그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찾아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됐다. 신나네요. 자, 아까 털렸잖아요. 답을 알아왔어요. 참을 수 없으므로 아까 쉬는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기본 버전. 일반적인 템플릿 형식, 그러니까 형식 템플릿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마운트에서 인트 하나 받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얘 내용물은 우리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컨셉도 만족하지 않을 때 얘가 선택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컨셉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스태틱 어설트 해갖고 얘가 이제 0 또는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어마운트가 밑에 컨셉 상으로는. 그래서 인밸리드 어마운트 오류가 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찐퉁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트 값 하나 여전히 받는 애인데 어마운트가 1일 때만 받을 거고, 그래서 요 위에는 요 어마운트가 이 어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인트 하나만 넣고 인트 하나를 받아올 수 있는, 요 아이템 형식이야 또 왜? 인트 형식이죠?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친구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마운트 1일 때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두 컨셉을 둘 다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보다 작을 때만 이 기본 버전이 선택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마운트가 1일 때만 선택되는 특수한 버전이에요. 얘는 어마운트가 양수일 때만 선택되는 특수한 버전이에요. 이제 얘는 배열 형식으로 해서 IDX 받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아이템은 이 아이템이 되고요. 여기서의 아이템은 이 아이템이 됩니다. 동일하게 생긴 이름인데 어차피 대괄호 1한 형식이나 대괄호 10한 형식이나 다른 형식이거든요. 사실 완전히 다른 형식입니다. 여러분, 인트 3칸짜리 배열이랑 인트 5칸짜리 배열은 완전히 다른 형식이에요. 다만 디덕션을 하면 둘 다 별별로 호환이 될 뿐이지 걔는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 다른 형식이고 심지어 내용물도 달라요. 아예 지금 얘가 룩업에서 쳐다보는 중괄호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요 get 하면 얘는 한 가지 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을 꺼낸다 만다만 고를 수 있어요. 포션 같은 경우는 10개들이 스택을 쌓을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중괄호에 적혀 있는 대로 IDX 값을 받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툴팁에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사실은 원래 컨셉을 잡아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아무튼 계산하면 불형식 수식, 불형식 값이 나오는 불형식 수식을 괄호로 적당히 치면 써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진 않았지만 아이템 0 하면, 그러면 지금 위에서 지금 털려가지고 오류가 안 뜨긴 한데 이 오류를 다 지우면 이제서야 오류를 내줄 겁니다. 방금 빨간색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오류를 내냐. 빨간색 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놓은 invalid amount라고 오류 메시지를 뱉는 것까지 됩니다. 이거 이전에 살짝 나온 적 있죠? 9주 차인가 9일 차인가 살짝만 나오고 그 뒤엔 안 썼는데 뭐 그냥 아무거나 안 집어넣어도 돼요. 저 사람이 어차피 점 찍으면 이거 이 노답이구나 생각할 거니까 점 찍으면 아무것도 안 넣는단 말이에요. 노답이라고 알 테니까 뭐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